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영역별 파이널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2019 수능인데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지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은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올해 국어 영역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그 9월 모의평가의 내용이 그 출제 영역별 분석을 보면요. 총 45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가 화법이고요. 6번서부터 10번까지가 장문, 그 다음에 11번서부터 15번까지가 이제 문법 문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문이라고 그러죠. 각각 5문항씩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서부터 45번까지는 문학하고 이제 독서죠. 이제 독서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문학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30문항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문항이고요.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난해 수능보다는 상당히 좀 평이했다.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에서 평이했다는 그 분석이 많은데요. 지난해 비문학 지문을 보면요. 수험생들이 이 짝수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27번에서부터 32번에 있는 문항 수도 많습니다. 6문항인데요. 사회 지문의 환율의 오버슈팅,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최고 수준의 그 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문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런 그 지문을 우리가 이제 킬러 지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킬러 지문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결국 시간 관리나 아니면 얼마나 그 수험생이 문제를 꼼꼼하게 푸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9월에 치러진 그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내용도 쉬웠지만은 점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9월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좀 학생들에게 위험한 부분이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대개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94점 전후를 1등급 컷으로 하기 때문에 3점짜리 2개 정도 틀려야 1등급에 이제 이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요. 이제 며칠 남진 않았지만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난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응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성적은 비문학하고 문법에서 상당히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 비문학 지문은요, 사회나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지문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난 9월에서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오답률 7위 안의 문제가 대부분 비문학이었습니다. 특정 요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이 이제 커지고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난도 문항은 당연히 이제 독서 문항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문과 수험생들은 그 기술이나 과학 쪽의 지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과 수험생들은 반대로 이제 인문 말하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 성적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문학과 함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문법인데요. 상당히 이제 내신 스타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요즘에는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문법과 관련된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는 대부분 보기에 이제 근거가 제시돼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뭐 보기를 안 보고서도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숙지가 잘 돼 있어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에서는요. 품사 구분이라든지 품사 통용, 또 의문 변동의 표기 반영, 또 그다음에 객체 논비법, 문장 구조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어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수학 영역도 궁금합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도는 비교적 좀 높았다는 평이 많았었는데요. 박중선 선생님, 올해 수학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평가원 시험에서 전반적으로는 전년도랑 좀 비슷한 유사한 난이도였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수학 가형이 평균이 65.1, 6월이 51.1, 9월이 61.3,
그렇게 해서 대폭 하락한 다음에 조금 상승을 했고요. 수학 나형도 평균이 51.4, 그 다음에 6월에 47.4, 그 다음에 9월에 47.3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균점이.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를 또 전년도 수능하고도 좀 비교해 보면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최고 130이었거든요. 근데 6월에 145점, 9월에 131점, 그 다음에 수학 나형은 135점, 141점, 139점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대폭 상승했다가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을 봤기 때문에 전년도와 좀 유사한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그래서 쉬운 수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표준 점수나 최고점이 좀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재학생들이 좀 평균이 많이 낮아서 그런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추세가 지금 수시에서도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시 지원할 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굉장히 경쟁률들이 다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능에 대한 학업 역량들이 조금 다소 낮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이 호기예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좀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도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해보신다면 평상시보다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 평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는 4점짜리 문항에서 수학에서 4점짜리 문항에서 고난도 킬러 문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3점짜리랑 2점짜리 문항에서 다소 난이도가 다시 높여서 평균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번 이전의 문항에서 계산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항들이 좀 많이 배치됐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 독해 오류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계산이 또 꼬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좀 배치됐고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운 그런 문항들을 배치해서 평균이 좀 다소 하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9월 모평에서는 더욱 자주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21, 29, 30번에서 난이도가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전의 문제들은 좀 쉽지 않은 난이도, 그다음에 계산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 그리고 판단의 혼란 등을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마음가짐이 돼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기존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을 좀 문제에서 자꾸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새로 나온 개념들이 있으잖아요. 그 개념들을 이런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험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학 가형에서는 삼각함수 최대값, 최소값 그런 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하 벡터를 기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대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시도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형화된 틀이 고난도 문항에서는 좀 다소 불편한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 킬러 문항들에서 그렇죠. 근데서는 좀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문이과를 통틀어서야 뭐 당연히 미적분이죠. 그래서 미적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도 나오고 쉬운 문제에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다 출제되니까 유형하고 개념을 다시 한번 샥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영어 영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작년 수능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시행됐거든요. 작년에는 영어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1등급 만점자가 무려 52,983명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쉽게 출제될지 궁금한데요. 자, 유성호 선생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절대평가 첫 해였던 작년에 1등급이 10% 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2등급까지가 29.7%, 3등급이 전체 응시한 인원 중에 55%가 3등급을 받을 정도로 작년 첫 번째 절대평가 영어는 좀 쉬웠던 편이었습니다. 올해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는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4.2%, 2등급까지가 14.2% 정도였고요. 9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좀 늘어서 7.9%, 2등급까지가 21.6%였습니다. 작년도에 6모와 9모,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서 학생들이 절대평가인데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다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적응을 잘하고 문제가 쉬웠다라는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양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등급이 작년에 55%였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둘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6월 모의고사의 1등급 4.2%는 좀 숫자가 좀 적은 편이겠고요. 결국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1등급 한 7 내지 한 8%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9월 모의고사가 한 7.9% 1등급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 2등급 대 3등급 대를 받았던 학생들이 11월 내일 모레 있을 수능까지 얼만큼 영어를 공부해 왔느냐에 따라서 등급은 조금 유동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 2년 차인데요. 좀 구체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수능과 올해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대평가 때 등장했었던 문제 유형이나 절대평가가 되고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도 문제 유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갖다 분포된 걸 보면은요. 듣기에서 3점짜리가 3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읽기 쪽에서 3점짜리가 7문제, 총 10문제가 예전에 상대평가 때 출제가 됐었는데 절대평가에서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듣기 3문제, 읽기에서 7문제, 총 10문제가 3점짜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작년 수능과 비교해 봤었을 때 문제의 분포도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맞춰서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빈칸 추론 문제 4개가 작년과 똑같이 4문제로서 3점짜리를 2개 내지는 3개를 배치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순서 맞추기라든가 혹은 알맞은 문장 넣거나 혹은 필요 없는 문장을 빼내기와 같은 문맥 복합 추론 문제가 작년에 5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6모와 9모에서도 5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 추론 4개와 그다음에 문맥 복합 추론 5문제, 총 9문제가 변별력이 꽤 있거든요. 정답률을 보면은 매번 정답률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취하고 있어서 아마도 고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하고 학생들은 아마 문법 문제 한 문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린 9문제에다가 집중을 좀 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했었을 때 6모, 9모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할 사항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미 풀어봤겠지만은 미출친 부분에 함축된 의미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능에 없었던 유형이었는데 미출친 부분에 함축된 의미 문제가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 계속 등장을 했고요. 이것이 신유형처럼 돼서 정답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었어요. 학생들이 아직 적응을 못한 것도 있겠고 또 연계 교재인 EBS 교재 안에서도 이 문제 유형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 유형은 미리 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겠고요. 방법은 문맥 추론을 하는 빈칸 추론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문맥 추론 같은 문제 유형을 통해서 밑줄 부분에 함축된 의미를 갖다가 생각해내는 연습을 좀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작년도 수능 문제와 비교해 봤었을 때 작문 독해의 42번 문제에 조금 바뀐 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2번 문제가 빈칸 추론 어휘가 하나 나왔었죠. 작문 독해를 쭉 읽고 여기에 필요한 단어를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6모와 9모에서는요. 작문 독해를 읽고 5개 중에서 틀린 부분을 어휘를 한번 골라봐라로 나왔습니다. 즉 어휘 의미 추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3점짜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변별도가 있는 그 10문제, 문법까지 포함한 10문제 말고도 42번 문제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탐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능 접수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였고요. 또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지구과학 1위였다고 합니다. 자, 박중서 선생님, 올해 탐구 영역 어떻게 보세요? 올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탐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61.4%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가 55.7%, 한국지리가 25.1%, 세계지리가 15.1% 정도 선택을 했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원이 67.7%, 그리고 생명과학원이 62.2%, 그리고 화학원이 35.8%, 그다음에 물리원이 24.1%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는 이유가 대부분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어떤 선택에 대한 유불리를 좀 없애주고 보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의 근간이 되는 게 백분위 점수예요. 근데 이 백분위 점수는 좀 집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과목 위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백분위가 일단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한번 하시되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작년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사탐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고르지를 못해요. 과탐은 어차피 전국이 다 어려워. 근데 사탐은 조금 난이도가 들쭉날쭉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로 50점을 다 맞았는데도 백분위가 99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한 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가 그랬죠.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어서 9월 달에도 50점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1등급인가.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 맞아도 백분위가 97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변환표준 점수로 보정을 해도 불리함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백분위가 낮게 형성될 경우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특히 생활과 윤리 같은 이런 경우 올해도 뭐 그런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 풀다가 너무 쉽다 싶을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수로 인한 감점은 진짜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수를 줄이는 게 일단의 사활을 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서 이제 사탐이나 과탐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된 자료를 꼼꼼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그거만 좀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좀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탐구 대부분은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에서 좀 변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경 지식을 끌어다가 이제 이럴 것이다, 이런 문제일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제시된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끌어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많은 그 학생들이 도표나 그래프에서 X축하고 Y축을 잘못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X축과 Y축의 변수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X축, Y축에 대해 정확한 표기도 해두시는 것도 센스가 될 것 같고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일단은 뭐 아실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오답 노트나 아니면 오답 시험지, 그런 것들로 기본 개념들을 한번 쭉 그냥 목독으로 가볍게 훑어보시고, 그리고 수능 최저 확보용으로 탐구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요. 최소한 실수만 없어도 점수는 잘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올해 패턴 중에 하나가 실생활과 연계된 개념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역별로 예측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